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초동 내곡 보금자리 지역에 외제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에서는 내곡 보금자리 입주 예정자 주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2월 1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 보금자리 지구에 수입차죠. 아우디 정비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로 감사 청구를 하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고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내곡지구 입주 예정자 모임의 손민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디 정비 공장 공사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주말에도 쉴 새 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약 1,100평 정도로 지어지는 대규모 공사이고요. 네.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거의 끝나 현재 공정률 약 3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속도로 볼 때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같이 속도를 내는 것은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완공하여 더 이상 속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의도로 보여져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그 아우디 정비 공장이 내곡 보금자리 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로부터 한 45m밖에 안 떨어져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장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곡지구의 7개 단지에 정중앙 심장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하루에 1,5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드는 정비공장 위치와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45m, 유치원과는 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더욱더 큰 문제는 아우디 차량이 드나드는 유일한 도로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통학로이고요. 예. 편도 1차에 매우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애당초 그 정비 공장은 그 주차장 건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주차장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근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아우디 공장 자리는 예. 2010년 사전 예약 당시에는 원래 경관 녹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2012년 12월 28일에 SH공사가 학교시설 비용 확보라는 명목 하에 예.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현 주차장 용지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차장 용지는 근린 시설, 주민들의 어떤 편의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하지만 2억 가까운 대출을 받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보금자리 서민들과 전혀 무관한 어떤 고급 외제차 정비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신규 택지지구는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어떤 법률에서 건축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예. 지구 계획에 우선하여 원전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법의 허점입니다. 네. 주차장 용지 30% 이내에서 적법한 서비스 센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차장이 정비 공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주와 객이 전도된 어떤 그런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허가는 주차장으로 받고 지금 정비 공장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 건 서초구청에서 건설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청이 건축 인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건축 허가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어떤 기속행위이지 재량행위가 아니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서초구청은 어떤 건축 허가 전에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의 어떤 절차 전혀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고요. 예. 이종 주거 지역에 불가능한 정비 공장 시설인데도 어떤 검토해야 될 법률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불통행정의 현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요. 예. 세곡지구는 주차장 인제 동일한 아우디 공장을 신청을 한 상태지만 강남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허가를 고려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렇군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고 또 지난달 초에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작년 12월 31일이죠. 아우디 공사 현장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엄청나게 큰 규모에 놀라셨고요. 네. 무엇보다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는 사실에 더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월 2일에 서울시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네. 간담회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하나는 용도 변경되고 매각되고 허가 나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 자체 감사를 지시를 하셨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갈등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갈등 협의체는 이제 내일 서울시청에서 네. 서울시, SH공사, 서초구청, 아우디 위번모터스, 주민대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지시로 용도의 변경, 매각, 건축 허가의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서울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빠르면 2월 안으로, 늦어도 3월에는 자체 감사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서초구청 경우에는 서울시가 애초에 경관 녹지를 주차장으로 바꾼 게 문제였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요. 네, 지난 1월 9일이죠.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감사원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용지 변경에 대한 감사 청구를 신청을 했고요.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에 대한 감사 지시에 대한 맞불을 놓은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예. 약간 정치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니 주민들은 중간에서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각 그렇군요. 기관들은 본인들도 잘못이 됐다는 것을 모두 인정을 하지만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 초등학교 주변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29곳이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은 20m 거리에 있는 곳도 있다면서 아우디 공장이 별로 유해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저도 기사를 직접 봤지만 마치 아우디가 직접 쓴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사실 기사를 쓴 언론사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이기도 했고요. 예. 워낙 아우디 편향적인 내용이라서 아우디의 언론 플레이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물론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 곳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단순 경정비를 하는 소규모 카센터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워크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곡지구 아우디 공장은 워크베이 숫자가 무려 64개나 됩니다. 그래서 카센터 30개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초등학교 주변 자동차 정비소와 이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 공장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대규모 정비 공장이 들어오면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무슨 사고 같은 거를 우려하는 거죠? 예,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는데요. 좁은 통학로에 자동차 차량 1,500여 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고가 물론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발암 물질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두 가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파트 한복판 아이들의 초등학교 등교길 바로 옆에
정비공장 영업하는 곳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비공장 즉각 공사 중단 및 취소해 주시고요. 네.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현 위치가 아닌 상업지역으로 이전해 주시길 바라며 네. 양보와 타협 물러설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급한 거는 이제 7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고요. 예.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3개월 후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서로 이제 내탁 공방만 그만하시고 즉각 공사 취소와 더불어 거주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 대체 부지를 확보 마련하셔서 현재 공사 위치에서 이전을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아우디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까? 설명회를 했지만 예. 기존에 그 지상에 설계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이슈가 되니까 지하로 설계했다는 이런 거짓말만 하고요. 예. 뭐 무슨 독일 유학을 보내주네 자꾸 이런 의도로 예. 그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원만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내곡지구 입주 예정자 모임의 손민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글을 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서울시에서 논설물, 보고서, 수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마련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글쓰기 티움 프로그램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글쓰기 티움 프로그램. 네.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지난달 14일부터 6주 과정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번 기수가 1기입니다. 네.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2기와 3기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소식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한 소개 서울시 시민소통 상담관 서울사랑팀 이병호 팀장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한동안 영어나 일어, 외국어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였었는데 요즘 SNS나 그 트위터 등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그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려운 줄임말이나 외래어와 우리말을 섞어 쓴 국적 불명의 말,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들,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우리 국어의 사용 환경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문화연대하고 연합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무료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협약 체결기관인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에서 강의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6주 과정 글쓰기 강좌를 총 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새롭게 그런 거를 접해봐가지고 호응도 상당히 높거든요. 반기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강좌 내용 및 운영 과정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무료로 시작하는 강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거지만 우리말 사용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군요. 네, 서울시는 올해를 바른 공공언어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또 시민 참여 강좌를 개설하면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외계어라고 불릴 정도로 언어 파괴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심 갖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수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관심부터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네,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대학생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기수별로 모집 인원은 24명인데요. 우리말을 바르게 잘 쓰고 싶은 마음으로 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시민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관심도 있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 논술 지도하면서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 자신부터 글쓰기 시작하자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로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글쓰기는 어느 정도 이제 주제화해서 하는 게 좋은데 못 쓰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쓰잖아요. 근데 글쓰기 하고서 주제화해서 써보니까 확실히 글이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글쓰기를 좀 친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개인사를 좀 나는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혼자 이제 고민을 쭉 해오다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공문서 작성이나 또 문장 만드는데 좀 유익할 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좀 모르고 틀리게 쓰는 경우도 많고 대충 이렇게 썼다 저렇게도 썼다 이랬던 경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자극이 됐어요. 네, 참여하시는 시민들 다 각각 목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글로 쓰고 싶은 마음에 신청한 분도 있었고요. 네. 또한 공대생이지만 글을 잘 쓸 필요가 느껴져서 신청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를 접할 때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또 자신부터 고쳐야겠다는 마음에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2시간 동안 서울시청의 시민청 동그라미 방에서 열렸는데요.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긴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수업 첫 주에는 글쓰기에 필요한 국어 상식에 대해서 듣고 또 수업 동안 과제를 함께할 모둠을 결성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 후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일기 수업은 벌써 많이 진행이 됐겠어요? 네, 제가 어제 갔을 때 5주차 수업이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번 기수의 수업은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 소리로 담았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번 주에 겨울 나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 한 모금을 생각나게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저번의 글에다가 나의 경험적인 생각하고 그 어묵 국물이 주는 특성 그리고 희망적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감안을 해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난데 말씀드리죠. 이거 떡볶이 이런 거 어묵 국물 같이 먹는 건 이제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 속에서 뭐 인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다음에 좀 추가해서 더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자신의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수업할 때 쓴 글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과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을 한 후 완성된 글은 글쓰기 티움 프로그램 일기 작품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글이 담긴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만큼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네, 1기 수업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2기 수업 신청 언제부터 합니까? 네, 1기 모집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은 2기 수업으로 예비자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다가오는 3월 수업을 당장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청 홈페이지에 시민 대상 글쓰기 무료 강좌를 신청하시면 자리가 생기는 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 조정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남영신 원장께 좋은 글은 어떤 글인지 설명 듣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남영신 원장 만나보시죠. 이번 수업은 글쓰기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하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기존 글쓰기는 주로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표현을 잘할 것인가 이런데 표현력은 그 이후 탄탄한 바탕 위에서 글쓰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글의 기초부터 좀 튼튼하게 해야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그 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말도 잘해야 되지만 글을 잘 쓰자. 잘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몸에 익히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겁니다. 좋은 글이란 글 쓰는 사람이 자기가 그 글을 쓸 때 무슨 목적으로 썼다. 그거를 글 읽는 사람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쓰고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문장의 구조가 튼튼하고 이런 글이 좋은 글이죠. 네, 멋지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담고 그 주제를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바르고 고운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그랬는데 신청은 보니까 그 시민청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선착순으로 하나요? 네. 선착순으로 이제 2기가 안 될 경우에 3기로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4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의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네,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독감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CTB병원 최은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7년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보관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006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부인 47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약사인 조 씨는 남편 49살 신모 씨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고 미라로 만들어 집안 거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통해 숨진 남편이 살아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학기부터는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로 구분된 교비 회계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 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 회계로 변경해서 교육부가 등록금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당장 오늘이라도 특별 교부세를 진행해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폭설 피해 지역의 도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제설 작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A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증상은 독감하고 비슷한데 전염성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신종플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종플루가 나타난 건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2009년도를 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은 사실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제 네. 그 중에 되게 A, B, C 타입으로 나오는데 A형하고 B형이 이제 사람한테 전염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중에서도 A형 중에 이제 일종의 그 변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A형 해서 2009년도에 일단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09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처음 검출이 된 거는 그 샌디에고란 곳에서 10살짜리 소아한테서 이제 흡입 검체를 한 것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때 피해가 컸나 보죠? 굉장히 공포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 이제 물론 이제 사망자들도 그러니까 전체 번진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사망자 많이 나오셨지만 실제 발현율로 보니까 독감과 그렇게 사망률이 크게 차이는 안 났다. 그렇군요. 다만 전염력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종플루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원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 중에서 A, B형이 인간한테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유행, 특히 대유행, 소유형 유행해서 그 10년 간격으로 오고 뭐 이런 그 변이들을 가져오는 것은 A형이 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사실은 조류독감의 경우도 거의 같은 것들이기는 한데, 그것이 돼지에서 먼저 발생돼서 옛날에 돼지독감 소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 A 타입 중에서 H1N1이라는 타입으로 해서 일종의 변형이 가져오면서 사람한테로 전염이 된 그런 케이스의 바이러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주로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돼지한테서 옮는다기보다는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그래서 일종 호흡기에서 이제 그 기침을 하신다든지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히 더 문제가 되시는 게 계절성 독감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셔서 독감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지시는 것들이 문제시죠. 그래서 유아라든지 노인, 폐나 뭐 어떤 만성 대사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경우가 이제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호흡기, 뭐 기침 이런 걸 통해서 전파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저걸로는 전염이 안 되고 호흡기로만 전염이 되는 네, 말이죠? 호흡기에서 나온 분비물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신다든지 콧물이 나오셨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신다든지 그런 게 이제 사람 손을 타고 이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신 거죠. 증상은 감기하고 비슷하면서 좀 더 심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감기 증상 비슷한 것들이 오시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반적인 라이노바이러스라는 감기의 그 전형적인 증상은 사실 비인후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콧물이 많이 나오시고 뭐 이런 것이라면, 요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 일부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고열이 오십니다. 그래서 38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정도의 고열이 어른들한테서도 오시면서 전신 근육통이 오죠. 그래서 그냥 독감인가 보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유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뭐 이런 증상들 다 있으시고 두통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한도 오시고 이러시다가 대개 그 위장관 계통의 그런 증세들, 그래서 이제 구토를 하신다든지 설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같이 더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들이 이제 나타나신다면 조금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인후 통증이라 그러면은 목이 아프다. 예, 그런 목도 거죠? 많이 아프시고요. 예. 그 최근에 이 독감 걸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심한 독감은 처음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전신 근육통이 뭐 자근자근 아프다, 막 온몸이 다 아프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 타미플루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료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까?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 A형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 지금 이제 타미플루로 주로 알려져 있는 그것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바이러스 침투됐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쓰셔야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시면 솔직히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면은 약간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조금 증세가 보인다. 할 때 먹어야 되겠네요.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그게 이제 진단 자체가 늦어지시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48시간 지나셨으니 안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확진되시면 바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증세를 느껴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갔을 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별로 심한 거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여튼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 투여를 하면은 좀 효과가 좋다. 네, 그렇고 이제 이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라서 일단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다른 증상들, 염증이 생기신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를 계속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미플루가 그 독감뿐만 아니고 다른 염증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A형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이라서 또 사실 이 약을 드시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작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 우리가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약이 나온 지가 얼마 오래되진 않은 그렇죠. 모양이에요. 2009년도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나온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약들을 쓰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조금 그 약을 드신 이후에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이 실제 독감의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약에 의한 증상인지도 조금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어지럽다든지 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그냥 쓰실 만한 그런 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잠복기도 있겠죠? 네, 잠복기가 우리가 사람을 놓고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1일에서 7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대 할 때도 그 발열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38도 이상 이렇게 체온이 오르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유행 지역에 노출되시고 일주일 이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대개는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분비물 같은 게 나오시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전파가 되시는 거죠. 그 보통 일반인들 중에 특히 노약자, 나이 많으신 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고 또 위험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 아주 튼튼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안 걸리거나 증상이 아주 미약하거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확진 검사할 때 되게 시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확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은 증상이 다 없어지셨다 이런 경우도 사실 왕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온다고 다 100% 걸리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이제 치료제가 있지만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하여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위생을 높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손을 잘 씻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 감염이 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신데 그러니까 코나 입 주변을 이렇게 자주 만지시거나 하시는 거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네. 만지셨다면 반드시 손 씻기를 하셔서 이제 손 씻는 요령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손 밑에 손가락까지 이렇게 다 손가락 사이 그런 부위 전부 다 잘 씻으셔서 네. 그 비누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씻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바깥에 외출하실 때는 감염이 되신 분 같으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렇게 이제 노출이 되실 것 같으면 감염이 안 되신 분도 마스크 같은 걸 사용하시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 사실은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녀오시면 양치하시면서 구강 세척을 한다든지 비강 세척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깨끗이 씻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만약에 한 명이 걸렸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격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도말이 이렇게 나온 것에 의해서 번지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개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기시면 한 번씩 다 걸리시거든요. 돌아가면서. 그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면은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그렇죠. 않고 예. 부모님들도 나오지 안 말라고 보내고. 하죠. 근데 예. 한국 경우에는 왜 병에 걸려도 열심히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근래에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그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선부가 되면 그러니까 결석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건 당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이제 하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타미플루 같은 걸 처방을 받았으면 그 약이 끝날 때까지는 등교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그런 권고안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신종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들어온 거 첫 번째 문자 내용 소개해드리죠. 8641번인데요. 요즘 조류 독감도 말이 많은데 신종플루는 음식물로는 감염되지 않는 건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음식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계통의 어떤 그런 도말 분비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도 이상 가열을 하면 모두 다 사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조류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식사를 할 때 만약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한 명이 껴있다.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셔요. 음식을 이제 나눠 먹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튀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0226번인데요.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 넘도록 기침을 계속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방받은 타미플루를 5일간 먹었는데 타미플루를 먹을 때는 기침이 덜하고 목도 괜찮다 싶지만 약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고 호흡도 천식 환자처럼 합니다. 기침하면서 숨이 가쁘다는 느낌이 들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 두통이 수반됩니다. 목이 문제인가 싶어서 오늘은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별다른 말 없이 목이랑 코 치료하고 항생제 처방해 주네요. 일단 항생제는 빼고 약을 먹긴 했는데 이 증상이 신종플루 증상인지 아니면 원래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타미플루를 5일 동안 먹었다는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5일간 드시는 거는 그 기본 처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드시는 게 요건 이제 문제는 없으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증상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타미플루 물론 이제 그 인플루엔자 A 타입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시지만 2차적으로 호흡기 계통의 폐렴 증세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2차 감염으로 다른 그 어떤 그 세균 질환에 의한 그런 것이
같이 오신다든지 염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천식과 유사한 증상들이 좀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이 천식이라는 것이 아주 질환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도 기관지를 이제 많이 좁게 조금 만들어서 그 아주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기침 같은 것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대증적인 그런 치료법들을 조금 더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쪽보다는 이제 내과 쪽에서 이제 그런 폐 쪽을 보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 내과를 간 것 같고 목이 아파서 또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항생제 처방을 해줬는데 또 항생제는 빼고 약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문제가 약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어디든 막 그 구하시는 루트들도 본인이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생제 처방이 우리가 이제 일정량을 쓴다면 그것이 이제 그 아주 효과를 발휘할 만큼 쓰고 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증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비인후과 쪽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필요한 증상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독감에 걸렸다고 싶을 때 그때는 이비인후과보다는 내과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독감 증상이시라면 일단 그러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약을 구하셔서 드시는 일은 조금 안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건강상담실 신종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6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몸살 기운이랑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픕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신종플루인지 확진을 받으려면 그냥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예전에 신종플루는 반드시 타미플루를 먹으라고 했는데 타미플루는 약이 독하다고 들어서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신종플루 증상 감기하고 좀 구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일단 감기하고 조금 더 다른 거 고열이 나시면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독감 하시는 그 증상하고 거의 유사하게 일단 느껴지시고요. 그 이분이 이제 소화도 잘 안 되신다 그러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도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유행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A 타입의 그 조금 더 특징적인 모습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관 증세가 더 많으셔서 대개는 이제 그 오심이라고 이제 뭐 토할 것 같다든지 실제 구토를 하신다든지 설사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으시다면 일단 확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하셔서 그 신종플루 확진은 뭘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혈액 검사로 PCR이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말 확진 검사신데 이제 문제는 2009년도에 이제 완전히 그 엔데미로 이렇게 그 많이 유행을 할 때는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보험 급여 처리를 해줘서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데요. 검사 비용이 그러다가 이제 그 유행이 이제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100대 100이라는 일종의 비급여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그래서 현재는 12만 몇천 원 정도가 확진 지금 검사하는 게. 네, 확진은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는 보험이 됐을 때는 얼마였어요?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12만 원이면 진짜 비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간이 검사라고 해서 그냥 원내에서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몇만 원 정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위양성, 위음성 해서 조금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완전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그 타미플루 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도 타미플루 약이 좀 독하다고 들었다면서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그 면역에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노약자나 무슨 임산부라든지 어린이, 노인 이런 계층이 아니시라면 고위험군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해서도 증상이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하신데 일단 증상 자체가 많이 심하시고 그 약에 잘 반응 안 한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바로 쓰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전체 유병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합병증이 생기실 확률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만 더 보죠. 5755번. 신랑이 자기 회사 사람이 신종플루로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임신 중이라 많이 불안합니다. 예방주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임산부도 맞을 수 있나요? 네. 첫째 아이는 지금 16개월이고 저는 28주인데 걱정입니다. 네. 예방접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보통 저희가 독감 주사 하시는 것에 그 2009년 이후에는 인플루엔자 A 타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임산부도 괜찮아요? 네, 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임산부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인체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그것이 문제에 대해서 기형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맞으시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16개월 이렇게 아이들도 사실은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